안녕하세요. 저는 시대인재 N3기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 입학하게 된 최영훈입니다. 수학은 주관식이 있잖아요. 근데 옆에 현역들이 다 시험을 보는데 자기들끼리 답을 맞춰보는데 주관식 답을 막 엄청 크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썼던 것 중에 기억이 안 나는 답 소리가 막 들리면 되게 멘탈이 많이 나갔는데 그래도 내가 맞았겠지라는 생각으로 점심시간 때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. 재수 결심한 거는 이제 19 수능 보고 원서 쓰기 전에 원서를 이제 거의 안 쓰다시피 하면서 재수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부모님도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고 주변에서도 너무 힘들지 않겠냐고 너 성격상 이제 되게 힘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대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웠고 나중에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을 때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수를 결심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알아봤을 때 일단 자습 시간이 많이 보장이 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고 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근데 그러는 와중에 좋은 수업하고 콘텐츠도 나름 이제 재수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핸드폰을 아예 제출을 하는 그게 제도가 제 공부할 때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, 이런 걸 종합해서 결정 내렸던 것 같아요. 고3 때 공부를 할 때는 옆에 친구들이 있었고, 뭐, 제가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쉴 그런 여건들이 주변에 있으니까, 뭐 쉬러 나가도 되고 독서실에 있다가 핸드폰도 할 수 있고,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순수하게 공부에 집중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, 이제 재수를 할 때는 사실 주변 사람도 없고, 뭐 핸드폰도 다 통제가 되고, 그런 환경 속에 있으니까 사실 좀 정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. 국어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시험을 봤을 때 못 봤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과목이라 되게 자신감이 있었고 1구 수능 때도 나름 잘 봤었기 때문에 재수할 때 이제 떨어지지만 말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서 막 새로운 걸 더 공부하고 더 막 방법론을 찾고 그런 것보다는 저는 좀 꾸준하게 하루에 한 번씩 보면서 감을 유지하자는 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. 선생님들이 주시는 자료로 그 충분히 매일매일 분량을 채웠고 그리고 기출을 되게 하루에 한 번은 꼭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기출을 읽으면서 아, 평가원은 이런 식으로 지문을 냈었고 뭐 이런 데서 문제를 냈었으니까 사설을 풀더라도 그런 감각들을 좀 잊지 말고 공부하자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김은양 선생님이 문학을 담당해 주셨는데 문학을 원래는 되게 감으로 푸는 느낌이었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래도 좀 정확하게 푸는 법을 익혔던 거. 예를 들어서 뭐 평가원이 항상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낸다고 출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을 되게 공부를 하면은 네,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1구 수능 때 수학이 88로 2였는데 6평 때 수학을 96으로 1을 받고 나니까 아 그래 공부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딱 그때 느끼고 네, 그 뒤로는 계속 잘 봤던 것 같아요. 수학을 제가 그러니까 1구 수능을 볼 때 좀 못 봤던 게 기백에서 한 문제가 딱 막혔는데 거기서 이제 멘탈이 많이 무너져서 못 본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아, 그 부분을 좀 보완해야겠다는 거를 느끼고 재수 시작할 때부터 기백을 좀 작년에 비해서 더 열심히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수학도 사실 그냥 좀 킬러만 무작정 볼 게 아니라 비킬러, 준킬러를 좀 매일매일 꾸준히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학원에서 주는 컨텐츠랑 선생님들이 이제 따로 주시는 컨텐츠가 있는데 난 양은 워낙 방대해서 아 내가 공부할 게 없겠다는 걱정은 진짜 안 해도 되고 이제 내가 잘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너무 어렵거나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은 좀 제가 스스로 이건 못 풀 것 같다 하면은 버리는 편이었고 뭐 그래도 최대한 이제 학원에서 컨텐츠를 많이 주다 보니까 좀 되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도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하나하나 풀어갈 때마다 느끼니까. 처음에는 진짜 시간 관리가 안 돼서 막 서바이벌 처음 보고 그럼 진짜 못 보고 그랬는데 이제 수능에 가까워지면서는 뭐 모르는 게 한두 개 있더라도 그래도 점수가 안정적으로 잡혀가는 느낌이 들었어. 과탐은 수능 때 정말 못 봤었는데 그날 컨디션 때문에 망한 건지 공부를 안 해서 실력이 없던 건지 스스로도 좀 헷갈리고 그랬었는데 서바이벌 보고 원래고사 보고 그러면서 공부 양이 많이 부족했다는 걸 느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평가원들도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고 해서 네, 늘었던 것 같아요.
고3 때 이제 화학 공부를 할 때 비해서 이제 재수를 하면서 강준호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게 타임어택이다 보니까 뒤에 문제보다는 앞에 이제 17문제, 16문제를 푸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아꼈을 때 뒤에 킬러를 또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거를 수업을 통해서 계속 익히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, 근데 제가 화학이 아무래도 고3 때도 그렇고 재수를 하면서도 계속 성적이 조금씩 안 나왔던 과목이라 특히 비킬러 쪽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화학은 이제 학원에서 주는 컨텐츠가 충분했는데 사실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은 되게 충분히 많이 주는데 이제 앞에 비킬러 문제들을 연습하기에는 양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따로 기출을랑 EBS를 여러 번 사서 풀었던 기억이 있고, 그리고 이제 강준호 쌤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혹시 앞에서 풀다가 막히더라도 넘어가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무조건 풀린다고, 이제 그 태도를 항상 기억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. 제가 고3 때는 툴을 하면서 사실 컨텐츠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게 시중에 기출문제집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랬는데, 재수하면서는 이제 컨텐츠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로 양이 꽤 많아서 그 점이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투 과목이 어렵게 나온다고 말이 많고 뭐 걱정이 되는 부분인 만큼 좀 기본으로 충실하게 교과서랑 기출이랑 EBS 위주로 똑같은 걸 계속 봤던 것 같아요. 박선 선생님이 주신 책들이 되게 그 기출이랑 교과서나 EBS 이런 거를 잘 담고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고, 그리고 투 과목 특성상 어쨌거나 새롭고 신선한 문제가 수능 때 무조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서바이벌을 풀면서 되게 연습이 많이 됐던 게 수능날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고3 때 처음 툴을 선택할 때는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뭐 막말로 망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망하는 과목이니까, 그리고 실제로 고3 때는 망하기도 했고, 근데 이제 재수를 하면서 한 생각은 어차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걱정할 거는 없고, 그리고 이미 제가 선택을 한 이상 그냥 거기에 책임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. 투 과목이 시간 투자를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게 좀 힘들다고 하는데, 근데 정말 시간 투자를 한 만큼 오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현역 때는 4등급인가를 받았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한 개밖에 안 틀릴 정도로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그게 정말 그냥 투자한 만큼 느는 것 같거든요. 사실 내용이 어렵다고 문제를 막 이상하게 내진 않으니까 평가원이 각오를 하고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제가 기백을 박종민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약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 별로 안 좋아했던 과목인데, 근데 박종민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재밌게 들었고, 그럼 자연스럽게 수학 실력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 거를 느껴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재수하면서 이제 멘탈적으로 되게 힘들 때가 많은데 그리고 김은양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가끔씩 해주시던 말씀들이 멘탈 관리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마지막에 종강하실 하셨던 말씀인데, 지금까지 분명히 실수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았을 테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수능 날까지 앞을 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니까 그 상태로 수능장에 들어가면 분명히 잘 될 거라고 하셨던 말씀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. 공부할 때는 전자기기를 무조건 멀리 하는 거랑, 그리고 이제 주말이고 휴일이어도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도 학원에는 무조건 나와서 공부를 한다. 뭐 도서관이나 독서실 이런 데보다는 자습실에 나와서 공부를 하자.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냥 제 동네에서 도서관이나 독서실 가면은 핸드폰도 할 수 있고 뭐 친구들도 어쨌거나 같은 동네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집도 가깝고,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되는 요소가 많은데 어쨌거나 학원 자습실에 나오면은 거의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에서 다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익숙해서 제일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아요. 재수를 시작할 때는 사실 뭐 큰 기대나 그런 걸 하진 않고 일단 시작을 했는데, 6평을 보기 전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보진 않았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,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되게 잘 나와줘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좀 탄력을 받아서 공부를 제대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 뒤로 이제 한번 평가원 시험을 잘 보고 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공부 방법에 대한 믿음도 생기면서 계속 이대로 하면은 잘 되겠구나 싶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진짜 혼자 앉아서 공부를 하루만 해보면 내가 지난 1년 동안은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. 저는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루 딱 학원에 앉아서 핸드폰 안 하고 공부에만 몰입을 해보면 지난 1년 동안 내가 앉아 있었던 거는 진짜 공부를 한 게 아니니까 당연히 수능 성적이 안 나왔겠구나.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
저는 재수를 처음 시작할 때 좀 안 좋은 일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엄청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, 근데 이제 재수생이라는 신분이 쉴 수 없게 하잖아요. 공부를 한시라도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안 해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거든요, 재수생들은. 근데 저는 그럴 때 오히려 그냥 마음 놓고 조금은 푹 쉬면서 네, 해결해 나갔던 것 같아요. 제가 꿈이 되게 확실한 편이라 가고 싶은 학과가 되게 정해져 있었는데, 컨설턴트 그 아우켈라 쌤이 그 꿈을 되게 존중해 주시고, 그러면은 뭐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게 저는 되게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사실 이렇게 쓰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쌤이 전화하면서 뭐 괜찮을 거라고 써보자고 하셨던 게 되게 확신을 줬던 것 같아요, 나름. 재수를 사실 처음 결정할 때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, 좀 그래도 살면서 가끔씩은 뭐 이유나 근거가 없어도 스스로를 믿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으니까, 쉽지 않은 결정이어도 꼭 스스로 믿고 1년을 잘 보냈으면 좋겠고, 힘들 때가 분명히 많겠지만 그래도 잘 버티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.